네,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우리 사회 오래되고 큰 법률적 논쟁 중 하나죠. 국가보안법에 대한 8번째 위헌 심판 결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최근 정부 여당발 이념 갈등이 거세게 제기되는 와중에 헌재가 정치 이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할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전체가 아니라 7조죠. 찬양고무죄. 예. 이전 결정에 비해 위헌이다, 즉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위헌 결정 정족수를 넘지 못해 또다시 국가보안법 7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흔히 찬양고무죄라고 하는 국가보안법 7조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등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이적행위 조항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찬양 고무를 할 목적으로 문서나 그림 등 표현물을 제작, 운반, 반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적 표현물 조항인데요. 네. 이 조항은 특히 표현물을 다른 이에게 주거나 주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즉 취득 및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 표현물 조항 중 제작, 운반, 반포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6, 위헌 3으로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고요. 네. 이적 표현물 취득 및 소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는데요. 위헌 결정 종족수인 6명에 1명이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해당 조항은 좀 논란이 많이 됐던 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인권이나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중에서 바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바로 이 7조입니다. 네. 이제 나머지 조항들이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처벌하는 데 비해서 이 7조는 자신이 북한을 어떤 부분에서는 옳다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한다, 그런 이유인데요. 또 이제 북한을 나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연구 등의 목적으로 북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동료 연구자들끼리 복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까지도 이적 표현물 조항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기도 해서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냐, 이런 모호함의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들이 풍자적인 목적으로 가게 인테리어나 의류 등의 김정은 위원장 사진 등을 사용했다가 고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구자 같은 경우는 아마 연락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북한 연구자들 같은 경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야 연구자들이나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기소가 아무튼 됐죠. 헌재는 아직도 이런 행위가 위험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다수 의견은 한반도의 갈등과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으면 체제 존립의 위험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이제 가장 논쟁이 컸던 이적 표현물 소지죄에 관해서는요. 특히 디지털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지하고만 있어도 언제든지 바로 널리 전파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취득 소지를 처벌하지 않으면 위협을 막기 어렵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의견은 좀 늘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2번의 심판에서는 김희수 전 재판관만 혼자 위헌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번에는 3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좀 더 분명한 반대 논리가 등장을 했고요. 이적 표현물 조항의 제작, 운보, 반포에 대해서는 3명이 처음으로 위헌 의견을 냈고요. 이들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지지의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만으론 구체적인 위험이 즉각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다수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나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위헌 판단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약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결이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또 자세히 보면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 대한 위헌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형 풍선 등을 이용해서 북한 지역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이제 북한 측이 전단에 든 풍선에 굉장히 큰 반발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고사총 등 대공화기로 쏴버리기도 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었는데요. 헌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야 할 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비판하고자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조항으로 일괄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경찰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제지하거나 살포를 신고하거나 하는 방식들을 도입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국가보안법의 뭐 추상적인 조항보다는 전단살포가 더 실질적인 위험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헌재도 이제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 조항을 두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요. 이번 위헌 판정이 좀 무분별한 전단살포 허용과 접경지역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